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전기 전자 장치 정비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전 장치 정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1주차와 2주차에서 배운 걸 잠깐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충전 장치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전 장치는 축전지와 발전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 축전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축전지는 화학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었죠. 양극판에는 과산화납, 음극판에는 해명산납, 그리고 이 전해액으로 물건 황산. 그래서 충전과 방전을 하면서 전기를 끌어쓰고 보관도 하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소모품이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배웠었죠.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MF 배터리, 메인테넌스 프리에서 묽은 황산이 이제 충전될 때 수소와 산소로 해서 물이 없어지는데, 이 MF 배터리는 그 물이 없어지는 것을 최소화한 배터리가 MF 배터리다. 그래서 요즘은 묽은 황산을 다시 보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EFB 배터리가 있다. 요즘 여러분 길거리에서 보면은 신호등 앞에 정지해 있을 때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또 출발할 때는 다시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을 우리가 ISG다 그랬는데, 이런 차량에는 배터리의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EF 배터리다. Enhanced, 뭔가 좀 Enhanced, 상승된 그런 배터리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고요. 그보다 더 이제 큰 차들, 더 배기량이 큰 차에서 ISG가 적용되는 차량에서는 AGM 배터리다. 그래서 좀 더 고급의 배터리를 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발전기 잠깐 소개하고 끝났는데요. 오늘은 발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모습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우리 실습 차량에서 선생님이 직접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교재에도 이 그림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에 우리 학교 기자재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뮬레이터 엔진인데 이만큼을 잘라놨어요. 속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에 등교하면 요 모습을, 요 차량을 기관 실습실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잠깐 보면요, 여기 벨트로, 엔진 크랭크 축과 벨트로 발전기가 풀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엔진이 시동을 걸면 이 발전기 풀리는 항상 돌아가는, 시동이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이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코일이 보이죠? 요거는 스테이터라 그래서 실제로 전기가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 좀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어두워서 여기 이제 로터가 안에서 돌아갑니다. 좀 하나씩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게 잘 보이는데, 사실 이 브러시라 그래서 이 가운데 로터가 돌아가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넣어주는 브러시가 있는데, 사실 발전기 전체에 보면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여기서는 크게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발전기 역할부터 먼저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발전기는 뭐 한다? 전기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죠. 전기를 공급하죠. 그리고 남는 전기는 어디다가? 축전지에다가 보관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의 전기 발전기는 전부 다 교류 발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배터리,
배터리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판이 좀 더 굵습니다. 인극판보다.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발전기에서 발전되는 거는 교류 발전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배터리는 교류일까요? 직류일까요? 예, 배터리는 직류입니다. 직류예요. 예, 바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 발전기에서 발전은 교류로 발전하지만, 교류로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배터리에서 우리 차량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때는 다 직류로 공급합니다. 교류 발전기라면 이런 거죠. 전기가 우리 가정용 전기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기가 공급되는 거고요. 직류라는 건 뭐죠? 예, 우리가 항상 전압이 이렇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 교류를 이 직류로 바꿔주게 됩니다. 네,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게 부품을 보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이터, 발전기 내부에 이렇게 코일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를 발전하는 스테이터. 가운데 돌아가는 로터가 있어요. 가운데서 돌아가는 로터. 아까 크랭크 쪽 풀리에서 발전기 풀리가 돌아간다 그랬죠. 그때 이제 이 로터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교류가 직류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용 전기는 교류가 들어와서 우리 TV나 냉장고나 이런 자체 각 가전 제품에서 직류로 바꿔줘요. 근데 우리 자동차 전기에서는 발전하자마자 발전기에서 바로 직류로 바꿔줍니다. 이게 좀 다른 구조입니다. 예, 좀 더 또 계속 설명이 나올 테니까 또 계속 보도록 하죠. 또 브러시, 전압 조정기, 베어링, 발전기 풀리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해하면서도 또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EBS 온라인 클래스에 커뮤니티에도 직접 올릴 수도 있고요. 거기엔 사진 같은 거 좀 올리는 게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미 알려줬던 네이버 밴드에 수공 자동차과 얘들아, 여기에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궁금한 걸 올리면 선생님도 답변할 수 있고요. 다른 친구들도 여러분 궁금한 걸 보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잠깐 안내를 했습니다. 네, 다음. 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먼저 우리 교재는 각 요 부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데 그거 전에 도대체 이 발전기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낼까 그 원리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부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면 그래서 이런 부품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조금 교과서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순서를 바꿔서 발전의 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류 발전의 원리입니다. 책 한 좀 더 넘겨서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류 발전기 원리를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이 자석놀이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이런 쇠막대기에 코일을 이렇게 잔뜩 감고요. 잔뜩 감고 이렇게 감고요. 네. 여기에 건전지를 연결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있겠죠. 스위치로. 그리고 여기 위에 종이 위에 이렇게 쇳가루를 쭉 뿌리고 이 스위치를 닫았다 뗐다 해보면 이 쇳가루들이 어떤 자력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모양을 쫙 펼치는 거 혹시 그런 거 실험해 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습니다. 이 전기를 넣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자력선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 쇳가루들이 이 줄을 따라 쫙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에서 이런 걸 좀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이 자력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자력선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전기 발생은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거냐면요. 예.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전선이. 예. 이렇게 전선이. 근데 사실 전선 한 가닥이 아니고 여기다 이제 코일을 막 묶었어요. 코일을 막 묶고 가운데 자석을 막 회전시켜요. 그럼 자석은 여기 N극, S극이 있죠. 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석에는 이런 자력성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자석을 막 회전시키면 이 코일에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발전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를 이렇게 끌어서 여기에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석의 N극과 S극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썼을 때는 요게 전기가 나오고 플러스 전기가 나오죠. 이렇게 눕혔을 때는 0V가 나옵니다. 반대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류 전기죠. 교류 전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영구 자석을 쓰고요. 여기는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물 하나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발전기 본 사람이 있나요? 예. 혹시 여러분 시골에 할아버지나 삼촌이 타는 자전거에 보면 밤에 깜깜할 때 앞바퀴에 자전거 발전기라고 이렇게 탁 누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앞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뒤에 몸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앞바퀴에 이걸 앞바퀴에다 딱 갖다 대면 여기 막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기선이 나와서요. 앞에 불을 밝혀요. 예, 요게 자전거에 있는 발전기예요. 여기 보면, 요 깨보면 여기에 까만 연구 자석이 들어있고요. 여기 주변에는 가느다란 코일이 잔뜩 감겨 있어요. 아주 실 같은 코일들이 잔뜩 감겨 있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 이런 자전거 발전기 요 자석을 꺼내서 갖고 놀곤 했는데요. 어릴 때 물론 이런 자전거도 타기도 했어요. 이 자전거의 특징은요. 자전거를 빨리 달리면 불이 밝아집니다. 즉 그 얘기는 이 연구 자석을 쓰면 이 속도가 빨라지면 많은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네. 자, 요즘은 이런 발전기 좀 보기가 어렵죠. 요즘은 자전거 보면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앞과 뒤에다가 건전지를 이용해서 불을 밝히곤 하는데 이제 이런 걸 과거에는 이런 발전기를 썼습니다. 여기서 문제. 자동차의 발전기도 이런 발전기를 쓸까요? 아니면 이런 발전기는 안 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이따가 수업을 들으면서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예. 자, 이런 식의 코일을 하나 감고 연구 자석을 하나를 둬서 이렇게 파형이 하나가 나옵니다. 예, 전자석을 가지고 했어요. 이런 곳을 단상교류라고 합니다. 이 선이 하나 있어서 단상교류, 이런 하나가 나오죠. 자, 그럼 만일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이렇게 하면, 예, 아까 그림과 좀 다른 것이 요거죠. 코일이 여기도 감겨 있고, 여기도 감겨 있고, 여기도 감겨 있어요. 연구 자석은 가운데 하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코일 세 군데서 전기가 나오겠죠? 예, 요것을 삼상이라고 해요. 삼상. 자, 아까 하나 있는 것은 단상, 하나 있는 것은 단상. 예,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단상. 이것처럼 세 개 있는 것은 삼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냐면, 요게 한 축이 360도니까 세 개니까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럼 파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기가, 자, 제일 먼저 0에서 하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단상이었죠. 근데
요거에 120도 뒤에 가서 또 여기 120도, 90도에서 120도 이런 전기가 또 나와요. 이런 전기가 또 나오겠죠. 또 요곳에서 120도 지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그림처럼 이런 파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0도 코일을 120도 간격으로 유치해서 파형이 120도 간격으로 3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단상하고 삼상하고 무슨 차이가 생기죠? 예. 삼상은 파형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파형이 3개가 나오니까 효율이 훨씬 좋죠. 몇 배가 좋아요? 3배가 좋아요. 즉 뭐요? 예, 3배로 전기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더 유리하죠. 그래서 삼상을 씁니다. 삼상을 써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그러면 한 10 이상 쓰죠? 그러면 12배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전기가요. 왜 삼상만 써요? 12배 나오게 10 이상을 쓰죠? 예, 맞아요. 12배 쓰면 12배 나올 겁니다. 12배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예. 12배를 쓰려면 여기다 12개를 코일을 설치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와요. 공간이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것뿐인가요? 예, 사실은 여기 이 코일에서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근데 열이 많이 발생되면 이 코일에 전기가 흐를 때 방해를 줘요. 그래서 전기가 실제로 나오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12개나 있으면 엄청난 열이 발생돼서 코일이 전기를 발생시키다가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네. 위험해요.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한 결과, 과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한 결과 지금까지 실험한 결과로는 삼상으로 이 코일 3개를 감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 그래서 지금 발전기는 삼상 발전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도 이런 삼상 발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전기가 교류일까요? 중류일까요? 그렇죠. 교류죠.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우리 가정용 전기도 지금 이렇게 전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요. 이게 교류입니다. 근데 우리 자동차에서는 실제로 전기를 쓸 때는 교류를 쓴다, 직류를 쓴다? 직류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직류로 바꿔줘야겠죠. 네, 어떻게 바꿔주냐 이제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정류라고 합니다. 정류. 네. 전기를 바르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정류자. 정류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교류입니다. 직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플러스만 살리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교류 발전기라고 하면 여기에 다이오드를 하나 설치합니다. 다이오드는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이 다이오드의 특징은 뭐냐면 전기를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가 있어요. 즉 이쪽 방향으로는 전기를 흐를 수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전기를 흐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를 하나만 딱 설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전기가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럼 전기가 이렇게 해서 흘러요. 이렇게 해서 흐릅니다. 자, 흐르면은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교류는 다음에 다시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바로 여기 전기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못 흘러요. 전기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전기만 이렇게 걸러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 부분만 다시 선생님 설명을 다시 뒤돌려서 보세요. 그래서 다이오드 하나를 설치해서 이렇게 정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마이너스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전기의 플러스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만 쓴다 그래서 반파 정류다 그래요. 반만 쓴다 그래서. 그래서 단상이니까 단상 반파 정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정류하면 전기가 몇 퍼센트가 사라지죠?
예, 50%가 사라집니다. 엄청 손해죠. 전기 열심히 발전시켜서 50%는 정류하는 과정 중에 확 날려버려요. 엄청 손해보죠. 그럼 이걸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마이너스 전기도 다 끌어서 쓰면 좋겠죠. 예,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전파 정류다 그래서요. 마이너스도 다 갖다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는 다이오드를 하나를 설치했는데 이제는 이 다이오드를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4개를 설치합니다. 쌍으로 설치합니다. 선생님 설명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전기가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럼 전기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렇게 흘러요. 이리로 전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기를 흐른다 그랬죠. 여기는 반대 방향이니까 못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갔다가 이리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손이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3. 플러스 3. 됐어요? 하나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보죠. 자, 요게 전기가 들어왔어요. 자, 이번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요렇게 흐릅니다. 자, 이리로는 못 가죠? 반대 방향이니까. 자, 이리로 흐릅니다. 이렇게 왔어요. 다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전기 흘러요.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이리로 가나요? 못 가죠. 선생님도 헷갈렸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어요. 전기가 이렇게 옵니다. 와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리로는 못 갑니다. 왜? 여기는 갈 수 있는데 여기 같은 전기가 흘러요. 예,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엔 전기가 어디로 가면 이리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 그래서 요리로 전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여기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요거 마이너스 요 반대 방향 흐르는 거 잘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도 뒤집어서 이렇게 전기를 다 끌어다 씁니다. 예, 이것이 전파 정류입니다. 그럼 아까 반파 정류에 비해서 효율이 50%나 좋아지죠? 예, 50%나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지금은 이걸 씁니다. 대신에 뭐예요? 아까는 다이오드가 하나 썼는데 지금 다이오드가 이렇게 쌍으로 해서 두 쌍, 4개가 사용됩니다. 이것이 전파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삼상전기라 그랬죠? 삼상전기. 그래서 삼상전기를 전파 종류를 하면 이렇게 파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 반파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전파를 하면 다 끌어다 쓰면 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실제로 그럼 전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제 직류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데 얘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예, A파형 높이가 요만큼 될 겁니다. 네, A파형 요만큼. 또 B파형, 그 다음에 C파형을 다 더하면 여기서 요만큼, 요 B파형 요만큼, C파형 요만큼, C파형 요만큼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어서 요 전기 높이만큼을 다 더하면 실제로 정류가 된 전기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약간 굴곡이 생기죠. 삼파형을 뒤집어서 직류를 만드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건전지 같으면 아예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교류를 직류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것이 삼상 전파 종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전기에서 정류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발전기의 부품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이 정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발전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